장례식장 결제대에서 카드가 거절되는 순간 70세 박정숙은 외투 안주머니를 움켜쥐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상주석에 앉은 큰아들 부부는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바빴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며느리가 장례 비용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을 피하던 모습. 아들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어머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고 했던 차가운 말투. 어머님 카드가 한도 초과라고 나오네요. 장례 지도사의 난처한 목소리가 상주석까지 들렸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이 떨렸지만 외투 안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진정됐다. 남편이 병상에서 건네준 봉투. 필요할 때 열어보게. 자네를 지켜줄 거야. 40년을 함께한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 자신이 떠난 후 이 가족이 어떻게 변할지. 정숙은 조용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봉투 안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금부터 가족카드 전부 사용 정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한 통화가 장례식장 전체를 뒤흔들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박정숙 70세. 서울 변두리 시장에서 3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했다. 김치, 나물, 조림. 손님들은 정숙의 손맛을 믿고 찾아왔다. 남편 김영철은 택시기사였다. 밤낮 없이 핸들을 잡았고 정숙은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었다. 우리 아들만 잘 키우면 돼. 두 사람의 꿈은 단순했다. 큰아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반듯한 직장에 다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게 전부였다. 민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대기업에 입사했고 3년 차에 결혼했다. 며느리 수지는 외모도 좋고 말도 잘했다. 첫 만남에서 정숙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정숙은 안심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우리 부부는 조용히 살면 되겠구나. 그런데 결혼 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어머니 이번 명절은 저희 친정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애들 학원비가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요즘 아이들 키우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 정숙은 이해하려고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힘들다잖아. 손주들 교육비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반찬 가게를 정리하면서 받은 권리금 3천만 원. 정숙은 그 돈을 조금씩 아들 부부에게 보냈다. 학원비, 차 할부금, 아파트 관리비. 어머니 덕분에 살아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의 말은 달콤했다. 하지만 정숙은 느꼈다. 감사 인사 뒤에 숨은 차가움을.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영철이 쓰러졌다. 췌장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정숙은 영철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손주들 크는 거 봐야지.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슬펐다. 투병 생활이 시작됐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왔다. 수지는 거의 오지 않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애들 봐야 해서. 어머니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정숙은 혼자 병원을 오갔다. 간병, 식사, 약 챙기기. 모두 혼자였다. 영철의 마지막 날. 여보, 이거 받아. 영철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카드 한 장과 메모지가 있었다. 정수가 필요할 때 이 번호로 전화해. 우리 통장은 내가 정리해뒀어. 자네 명의로 다 바꿨어. 가족 카드도 자네가 관리하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여보 이게 무슨. 민수 녀석. 요즘 이상해. 수진이도 그래. 자네를 지켜야 해. 정숙은 울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 부부가 변했다는 걸. 장례는 조용히 해. 큰 돈 쓰지 마. 알았지? 그게 영철의 마지막 당부였다. 사흘 후 영철이 눈을 감았다. 정숙은 민수에게 전화했다. 아빠가 돌아가셨어. 네 어머니. 바로 갈게요. 민수와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민수는 침통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장례는 저희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장례식장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어머니 특실로 할게요. 아버지 마지막인데 제대로 해드려야죠. 수진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다. 음식도 좋은 걸로 주문했어요. 조문객들 많이 오실 거예요. 정숙은 불안했다. 남편은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장례식장은 호화로웠다.
특실 고급 음식 근조화한. 정숙은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민수와 수지는 조문객보다 휴대폰을 더 자주 들여다봤다. 어머니 비용은 나중에 정산할게요. 일단은 카드로 결제할게요. 수진이 슬쩍 말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카드? 무슨 카드? 그날 밤 정숙은 봉투를 다시 열었다. 남편의 메모를 읽고 또 읽었다. 카드 한 장을 손에 쥐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애들이 변했어. 정숙은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다짐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어머니 계산서 좀 확인해 주세요. 장례 이틀째 아침. 장례 지도사가 정숙에게 서류를 건넸다. 특실 3일 사용료 음식 케이터링 근조화한 수익. 총 850만 원입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다. 850만 원? 남편은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카드로 결제할게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정숙은 알았다. 그 카드가 어디 카드인지. 수진아, 그 카드가 무슨 카드니? 아, 어머니 가족 카드요. 한도가 넉넉하잖아요. 아버지 장례식인데 당연히 어머니 카드 써야죠.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이 정리해둔 통장. 그 통장에 연결된 카드를 아들 부부가 쓰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였을까? 정숙은 지난 1년을 떠올렸다. 투병 중이던 남편을 돌보느라 정신없던 시간. 그 사이 아들 부부는 카드를 쓰고 있었다. 어머니 병원비 많이 들죠? 저희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숙은 고마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돈으로 자기를 돕는 꼴이었던 것이다. 정숙은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다. 필요할 때 전화해. 자네를 지켜줄 거야. 장례식장 분위기는 계속 이상했다. 조문객이 올 때마다 수지는 과장되게 울었다. 아버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흑흑. 하지만 조문객이 가고 나면 바로 휴대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다. 민수는 친구들과 통화하며 웃기도 했다. 응, 나 지금 아버지 장례식이야. 아, 괜찮아. 다음 주에 보자. 정숙은 참았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만.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자. 그런데 그날 저녁 결정적 장면을 목격했다. 화장실 앞 복도에서 민수와 수진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카드 한도 확인했어? 응, 아직 500만 원 남았어. 그럼 내일 마지막 날 음식 더 시키자. 어차피 어머니 카드잖아. 그래, 장례 끝나고 정산할 때 어머니한테 영수증만 보여주면 돼. 정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들 부부는 장례를 핑계로 카드를 쓰고 있었다. 그것도 자기들 맘대로. 정숙은 그날 밤 봉투를 꺼냈다. 남편의 메모를 다시 읽었다. 카드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 번호로 전화하면 카드 사용 정지할 수 있어. 자네 명의니까 자네가 주인이야.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며느리도 있고, 손주들도 있는데. 정숙은 밤새 고민했다. 장례 마지막 날 아침. 수진이 정숙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오늘 마지막이니까 음식 좀 더 시킬게요. 조문객 많이 올 것 같아요. 정숙은 물었다. 수진아, 비용은 얼마나 나올 것 같니? 아, 그거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저희가 다 처리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숙은 알았다. 자기 카드로 긁고 나중에 영수증만 보여주겠다는 뜻. 바로 그때 조문객 중 한 명이 정숙에게 다가왔다. 남편의 오랜 친구 이삼봉 어르신이었다. 정숙이 영철이가 날 찾더라고. 병원에서. 네? 삼봉 아저씨를? 응, 자네 걱정하더라. 민수 녀석이 요즘 이상하다고. 조심하라고 하더군. 삼봉 어르신은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영철이가 자네를 지키려고 뭔가 준비해뒀을 거야. 믿고 써. 정숙은 눈물이 났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자기를 생각했구나. 그날 오후 결정적 순간이 왔다. 장례 지도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불렀다. 죄송한데요. 카드 결제가 안 되네요. 네? 그럴 리가요. 다시 해보세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민수도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카드가 한도 초과래요. 주변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정숙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외투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남편이 남긴 카드 한 장, 그리고 전화번호.
정숙은 조용히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카드사 고객센터입니다. 제 명의 가족카드를 사용 정지하고 싶습니다.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차분하게 정보를 불렀다. 남편이 메모해 둔 대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즉시 정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요. 상주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민수와 수지는 장례 지도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아니 왜 갑자기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수진이 휴대폰으로 카드사에 전화했다. 네? 사용 정지? 누가 정지한 거예요? 명의자분께서 직접 정지하셨습니다. 수진은 정숙을 돌아봤다. 정숙은 조용히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민수가 정숙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카드 왜 정지하신 거예요?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들아, 아빠가 조용히 하라고 했어. 큰돈 쓰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다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산할게. 정숙은 핸드백에서 체크카드를 꺼냈다. 남편이 정리해둔 통장, 그 통장의 카드였다. 850만 원이지? 내가 낼게.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침묵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정숙은 체크카드를 장례 지도사에게 건넸다. 이걸로 결제해 주세요. 장례 지도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카드를 받았다. 주변 조문객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민수가 정숙의 팔을 잡았다. 어머니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해요. 장례식장 밖 주차장. 민수와 수진이 정숙을 마주했다. 수진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어머니 지금 저희 망신 주시는 거예요? 수진아, 난 망신 주려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갑자기 카드를 정지하신 거예요? 정숙은 깊은 숨을 쉬었다. 아빠가 조용히 하라고 했어. 큰돈 쓰지 말라고. 민수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인데 어떻게 대충 해요? 체면도 있고. 체면? 누구 체면? 정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너희 체면이지 아빠 체면이 아니잖아.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님 잘 모시려고 한 건데. 잘 모시려고? 내 허락도 없이 카드 쓰면서? 그건 어머니 카드니까. 내 카드야. 내 명의. 근데 너희가 마음대로 쓴 거지. 정숙은 남편이 남긴 봉투를 꺼냈다. 아빠가 이걸 남겼어. 통장도 카드도 다 내 명의로 바꿨대. 민수와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뜻? 아빠가 나를 지키려고 한 거지. 지키다니요? 저희한테서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한테서. 순간 수진이 폭발했다. 어머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그동안 얼마나 신경 썼는데. 신경 썼어? 병원에 몇 번이나 왔니? 저도 바빴어요. 애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그래, 바빴겠지. 근데 내 카드 쓸 시간은 있었잖아. 정숙의 말에 수진은 입을 다물었다. 민수가 중재하려 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가. 오해가 아니야, 민수야. 난 다 알아. 정숙은 지난 1년을 꺼냈다. 작년부터 너희 카드 썼지? 내 허락도 없이. 그건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힘들까봐? 아니면 너희가 편하려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숙은 계속했다. 병원비 도와준다더니 내 카드로 긁은 거였어. 학원비 힘들다더니 내 돈으로 낸 거였고. 어머니,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빠 장례를 핑계로 850만 원씩이나 쓰면서 그게 효도야. 수진이 반박했다. 어머니,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든데요. 그래, 힘들겠지. 근데 그게 내 돈 마음대로 쓸 이유가 돼? 어차피 나중엔 저희 거 아니에요. 유산이잖아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정숙은 섬뜩했다. 유산. 아직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유산 타령을. 정숙은 차갑게 웃었다. 유산? 그래, 유산 받고 싶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너희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민수가 황급히 말렸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아빠 죽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니? 통장 확인이었잖아. 그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다. 영철이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민수는 은행부터 들렀다. 어머니, 그건 난 알아. 다 봤어. 정숙은 봉투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야.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수가 민수는 변했어. 수진이도 그래. 조심해. 내가 정리한 통장 절대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 자네 노후 자금이야. 민수는 그 글을 보고 무너졌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셨어요? 그래. 아빠는 알고 있었어. 너희가 얼마나 변했는지. 수진이 항변했다. 변한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 시어머니 돈 마음대로 쓰는 게 현실적인 거야. 저희도 힘들어요. 애들 교육비, 집 관리비, 차 할부. 다 돈이에요. 그래서 내 노후 자금까지 쓰는 거야. 정숙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너희 지난 1년 동안 내 카드로 얼마나 썼는지 알아? 2,300만 원이야. 명세서 다 확인했어. 민수와 수지는 창백해졌다. 병원비, 학원비, 명절 선물, 외식, 쇼핑. 다 내 카드였어. 어머니, 난 반찬 가게 정리하면서 받은 권리금 3천만 원이 전부였어. 근데 너희가 이미 700만 원을 가져갔고 지난 1년 동안 2,300만 원을 썼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노후 자금이 이제 겨우 몇백만 원 남았어. 근데 너희는 아빠 장례식에 850만 원을 쓰려고 했어.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다야? 정숙은 눈물을 닦았다. 난 이제 혼자야. 아빠도 없어. 일할 수도 없어. 근데 너희는 내 마지막 돈까지 가져가려고 해? 그 순간 모든 게 드러났다. 민수와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정숙은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계산은 내가 할게. 하지만 850만 원 전부는 안 돼. 아빠가 원한 대로 간소하게 바꿀 거야. 장례 지도사가 물었다. 어떻게 변경하시겠습니까? 특실은 일반실로, 음식은 기본으로, 화환은 절반으로. 그럼 총 비용이 약 3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할게요. 남편이 원한 방식대로. 장례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정숙이 비용을 줄이겠다고 하자 수지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어머니, 지금 조문객들 다 보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조문객들 체면이 중요해? 아빠 유언이 중요해? 그래도는 없어. 난 아빠 말대로 할 거야. 장례 지도사는 빠르게 변경 작업을 진행했다. 특실에서 일반실로 이동, 음식 주문 취소, 화환 반품. 주변 조문객들은 수군거렸다. 저 할머니 대단하네. 며느리 얼굴 좀 봐. 완전 굳었어. 민수는 정숙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어머니 제발. 밖에서 얘기해요. 할 말 없어. 어머니. 정숙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수야, 난 내 엄마야. 근데 너는 날 뭘로 봤니? 엄마로 봤죠. 아니야. 너는 날 ATM으로 봤어. 그 말에 민수는 얼어붙었다. 정숙은 계속했다. 작년에 내가 학원비 달라고 했을 때 난 기뻤어. 손주들 잘 키우려고 하는구나 싶었지. 근데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너희 여행 갔더라. 제주도.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지난 명절 때 선물 산다고 200만 원 달라고 했지. 근데 그 돈으로 수진이 명품백 샀더라. 어머니, 그건 거짓말 그만해. 다 확인했어. 카드 명세서 하나하나 다. 수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저희를 의심하세요? 의심? 증거가 있는데 의심이야? 정숙은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지난 1년 카드 명세서야. 여기 다 있어. 서류를 펼쳤다. 형광펜으로 체크된 항목들. 제주도 호텔 예약 80만 원. 명품 매장 150만 원. 고급 레스토랑 30만 원 6회. 백화점 쇼핑 50만 원 4회. 이게 다 뭐야? 학원비? 병원비?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시장에서 30년 일했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문 닫았어. 휴일도 없었어.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 왜? 너희 잘 살라고. 민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보라고.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근데 너희는 그 돈을 여행 가고 명품 사고 외식하는 데 썼어?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민수야, 넌 내 아들이야.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저도 몰랐어요. 그냥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생활이 힘들면 엄마 돈을 훔쳐도 돼? 훔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카드를 내 허락 없이 쓴 게 훔친 거야. 정숙은 주저앉았다. 상주석 의자에 앉아 얼굴을 감쌌다.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 왜 통장을 숨겼는지.
왜 카드를 내 명의로 바꿨는지. 민수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는 너희를 믿지 못했어. 나까지 믿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야. 그때 한 조문객이 다가왔다. 영철의 오랜 친구 삼봉 어르신이었다. 정숙이 영철이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 말이 있어. 뭐라고 하셨어요? 정숙이를 지켜달라고 했어. 민수가 변했다. 수진이도 그래. 정숙이 혼자 남으면 위험하다고. 정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당신이 맞았어. 삼봉 어르신은 민수를 쳐다봤다. 민수야, 너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아버지가 너한테 통장 이야기했을 때 넌 뭐라고 했어?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혼자 두면 위험해요. 제가 관리할게요 라고 했지? 근데 아버지는 알았어.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쓰려는 거란 걸. 삼봉 어르신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영철이가 나한테 이걸 맡겼어. 오늘 주라고.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나왔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다. 정숙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를 지키려고야. 민수는 좋은 아이였어. 근데 돈 앞에서 변했어. 수진이도 마찬가지야. 통장은 절대 알리지 마. 카드도 끊어. 너 혼자 살 돈이야. 미안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근데 너만큼은 지켜야 해. 사랑해, 정숙아. 아프지 말고 오래 살아. 나 없이도.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다. 민수와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이제 끝이야. 너희한테 줄 돈은 없어. 어머니, 통장도 카드도 유산도 없어. 다 내 노후 자금이야. 그날 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일반실로 바뀐 빈소, 간소한 음식, 절반으로 줄어든 화환. 하지만 정숙은 편안했다. 남편이 원한 방식이었으니까. 민수와 수지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조문객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정숙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영정 속 영철은 미소 짓고 있었다. 마지막 반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였다. 장례 사흘째 마지막 날. 정숙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다. 여보, 오늘 당신 떠나보내는 날이네. 준비됐어. 영정 속 영철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 택시 핸들을 잡고 밤을 달렸던 그 사람. 정숙은 눈물을 닦았다. 오전 9시 발인식이 시작됐다. 장례 지도사가 안내했다. 이제 출관하시겠습니다. 영철의 관이 천천히 옹구차로 옮겨졌다. 민수와 수지는 상주로서 뒤를 따랐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렸다. 저 며느리 그동안 시어머니 돈 엄청 썼다던데. 아들도 그렇고.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수지는 길을 막고 싶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이건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 화장장으로 가는 차 안.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변두리 풍경이 지나갔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길들. 여보, 우리 시장 지나가네. 30년간 반찬 가게를 했던 그 시장. 새벽 4시에 문을 열고 밤 9시에 닫았던 그곳. 손님들이 내 김치 찾아왔었지. 나물도 조림도. 정숙은 웃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시간들. 화장장 도착. 마지막 고별 시간. 정숙은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이제 가는구나. 손으로 관을 쓰다듬었다. 고마웠어. 나를 지켜줘서. 마지막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무섭고 외롭고 힘들 것 같아. 하지만 정숙은 다짐했다. 그래도 살아갈 거야. 당신이 지켜준 이 삶을. 혼자서도.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다. 정숙은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었다. 안녕 여보. 사랑했어. 3시간 후 납골당. 남편의 유골함을 안치했다. 작은 명패에 이름이 새겨졌다. 고 김영철 1950만 2025. 정숙은 명패를 쓰다듬었다. 여보, 여기서 편히 쉬어. 나도 나중에 올게. 장례식이 끝난 후 민수와 수진이 정숙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로.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숙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분노는 사라졌다. 대신 회한만 남았다. 민수야, 내 어머니, 너 기억하니?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시장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넌 항상 문 앞에서 기다렸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오늘 뭐 가져왔어? 그러면서 기억나요? 그때 난 행복했어. 내가 날 보고 웃어줘서. 정숙은 계속했다. 근데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날 보고 웃지 않게 된 게. 어머니, 언제부터 내가 엄마가 아니라 돈이 된 거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숙은 봉투를 꺼냈다. 아빠가 남긴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 편지를 펼쳤다. 민수는 좋은 아이였어. 근데 돈 앞에서 변했어. 내 아빠는 끝까지 널 믿고 싶어 했어. 근데 못했어.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정말. 정숙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수야, 난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네? 실망한 거야.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어머니.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정숙은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아, 너도 마찬가지야. 네, 어머니.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잘 모시겠다고. 기억해요. 그 약속 지킬 수 있겠니?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노력할게요. 정말로. 정숙은 두 사람에게 말했다. 난 이제 너희한테 기대 안 해. 혼자 살 거야. 어머니. 하지만 완전히 끊지도 않을 거야. 너희는 내 가족이니까. 민수와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내 어머니. 그리고 손주들도 가끔 데려와. 할머니가 보고 싶을 거야. 정숙은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하지만 돈 이야기는 하지 마. 다시는. 내 통장은 내 거야. 내 노후 자금이야. 알겠지? 알겠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자. 난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혼자 택시를 탔다. 창밖으로 저녁 풍경이 지나갔다. 기사님, 저기 시장 앞에서 내려주세요. 네, 시장 앞에 내렸다. 예전에 반찬 가게가 있던 자리. 이제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추억을 떠올렸다. 30년간의 시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손님들의 웃음소리. 남편이 점심 도시락 가져다 주던 모습. 민수가 학교 끝나고 가게에 들러 엄마 하고 부르던 목소리. 다 지나갔구나. 집에 도착했다. 텅 빈 집. 남편이 없는 집. 정숙은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 왔어.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았다. 봉투를 다시 꺼냈다. 남편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다. 사랑해, 정숙아. 아프지 말고 오래 살아. 나 없이도. 여보. 눈물이 또 흘렀다. 나도 사랑했어. 정말로. 고마웠어, 여보. 그날 밤. 정숙은 남편의 옷장을 열었다. 남편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낡은 택시기사 유니폼. 명절 때 입던 정장. 평소 입던 체크 셔츠. 정숙은 셔츠를 꺼내 안았다.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여보, 보고 싶어. 하지만 정숙은 알았다. 이제는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 남편이 지켜준 이 삶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정숙은 거울을 봤다. 70세 할머니의 얼굴. 주름이 깊고 백발이 석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여보, 약속할게.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게. 당신이 원한 대로. 그리고 정숙은 웃었다. 그리고 우리 손주들 보면서 살게. 행복하게. 일주일 후. 민수와 수진이 손주들과 함께 찾아왔다.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와 안겼다. 정숙은 아이들을 꼭 껴안았다. 우리 강민이, 서연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응. 할머니 집에 오고 싶었어. 정숙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준비했어. 같이 먹자. 식탁에 둘러앉았다. 정숙이 손수 만든 음식들. 김치찌개, 나물 조림. 어머니. 직접 하셨어요? 응. 오랜만에 만들었어. 민수는 한 입 먹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손맛이에요. 어렸을 때 먹던. 그때 생각나니? 네,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후 민수가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뭔데? 생활비예요. 매달 드릴게요. 정숙은 손을 저었다. 필요 없어. 너희가 쓰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민수야. 어머니, 받아주세요. 제발. 정숙은 봉투를 받았다. 고맙다, 민수야. 죄송해요, 어머니.
그동안. 됐어. 이제 그만하자. 정숙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앞만 보고 살자. 응? 내 어머니. 손주들이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 정숙은 하늘을 가리켰다. 하늘나라에 갔어. 언제 와? 안 와. 거기서 할머니 지켜보고 계셔. 그럼 할머니 외로워? 정숙은 웃었다. 아니야. 할머니한테는 너희가 있잖아. 그날 저녁 모두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남았다. 다시 찾아온 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외롭지 않았다. 여보 봤지? 우리 손주들. 영정 사진 앞에 앉아 말했다. 귀엽지? 강민이 많이 컸어. 서연이는 너 닮았어. 정숙은 창밖을 봤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여보, 난 괜찮아. 이제 남편이 지켜준 삶.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마웠어, 여보. 나를 사랑해줘서. 마지막 문장.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남는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걸.